이제 그 작년 4월 30일에 여기에 이제 잘생기신 이제 박사님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마이클 오스톨름이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이든 정권, 미국 바이든 정권에서 코로나19 이제 TF의 위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작년 4월 30일에 코로나는 앞으로 이렇게 유행할 거로 예측을 했어요. 그 진짜요? 4월 30일이면 엄청 앞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우와. 한번 볼까요? 맨 위에 그래프가 코로나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유행할 거다. 그러니까 조금 느슨해지면 유행했다가 꽉 조이면 떨어졌다가. 근데 우리나라 벌써 몇 번째 유행 맞고 있죠? 4차. 4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유행 여러 번 된다는 거 이미 맞췄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가을 겨울에 엄청 큰 유행 있을 거다라고 작년 4월에 예측했어요. 이야. 작년 가을 겨울에 우리 맞습니다. 엄청 힘들었죠. 네. 가을 겨울에 힘들었고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미국, 영국, 뭐 전 세계적으로 남미 난리 다 겨울에 엄청나게 지금 고통스럽게 지냈었고 봄철에 조금 좀 작은 유행이 있을 거다고 했는데 봄에 유행 한 번 더 할 거라는 것까지 예측을 했는데 그거 맞아 떨어졌어요. 와. 엄청나죠. 이분 되게 똑똑한 분인데 이분이 신종감염병만 20년 연구하신 분인데 근데 이 그래프가 사실은 이분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니라 데이터.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딱 이 패턴이었어요. 예, 특히 가을 겨울에 유행을 하고 봄에 한 번 더 유행하는 패턴인데 그거를 바탕으로 이번에 코로나19도 스페인 독감과 비슷하게 갈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지금 마지막 하나 남은 건 뭐죠?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까 네네네. 백신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건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네. 아마도 이것도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4차 유행 겪고 있죠? 네. 근데 조금씩 유행 뭐 잦아드는 것 같은 느낌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백신을 많은 사람이 맞게 되면 이제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는 건 아닌데 네네. 일단은 우리가 코로나에 잘 안 걸리게 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걸리더라도 백신 때문에 이런 중증으로 진행하는 게 줄어들고 사망하는 게 줄어들게 되면 네. 우리가 느끼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게 되겠죠. 독감 같은 느낌일까요? 네, 맞아요. 아주 좋은 예측인데 그런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2009년도에 신종플루 유행할 때 그때 아마 학생들이셨을 텐데 네네. 그때도 되게 공포감이 많았는데 백신 나오고 치료제 막 보급이 되고 이러니까 그 두려움 없어졌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 유행했던 신종플루가 그 이후에 2018년에도 유행했고 계속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2018년에 신종플루 유행한다고 겁먹은 적 있어요? 아니요. 안 그랬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완전 사라지진 않을 건데 맞아요. 토착화돼서 겨울에 유행하는 바이러스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백신도 맞았고 치료제도 좋은 게 하나둘씩 나오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코로나19를 대할 때 우리의 공포감이 줄어들어서 아마도 심리적인 종식은 아마 2, 3년 정도 되면 도달할 거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무섭지 않은 그냥 코로나 그냥 우리랑 같이 같이 살아가는 네. 그냥 그런 바이러스 중에 하나 그런 바이러스 정도로 인식하게 되는 그 시점이 우리가 코로나19의 종식이 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 있어요. 보시면 지금 이제 6월 3일 자료인데 전 세계 1억 7천만 명이 감염이 됐어요. 엄청난 숫자죠. 1억 7천만. 예, 코로나에 감염. 사망자가 36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 도시 한 도시 뭐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사망한 거고 그리고 이미 이제 백신 접종이 이미 20억 명을 넘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이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사망자가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미국하고 유럽의 사망자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으로 생각했던 국가들이 네. 이상하게 사망자가 많다. 그러네요. 그만큼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오히려 선진국들이 안일했던지 아니면 경제나 이런 문제가 걸려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걸 반영을 그럴 하고요. 수도 있겠네. 아프리카가 오히려 너무 적은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적어서 뭐 아프리카 방역을 잘했다 얘기하기는 좀 네. 어렵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뭘까요? 아프리카가 좀 약간 슬픈 내막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이런 진단체가 갖춰지지 않아서 사망자 중에서 코로나19로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잘 안 된 측면 첫 번째 있고 그러네. 두 번째는 아프리카가 이제 독립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내전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뭐 말라리아라든지 뭐 에이즈라든지 이런 풍토병들이 이런 게 좀 많다 보니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 사망자 60대 이상에서 나오는데 네. 아프리카는 아예 그 연령대가 거의 없어요. 별로 없다 보니까 사망자가 별로 안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슬픈 결과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제 14만 명 지금까지 14만 명 정도가 확진됐고 사망자가 아직 2,000명 조금 안 됐습니다. 1968명인데 근데 지금 인도가 한참 4월 말에서 5월 초에 확진자 확 늘었을 때 네. 하루에 40만 명 진단됐거든요. 하루에 40만 명. 근데 우리나라는 1년 동안 14만 명이니까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인도 그러니까 하루에 40만 명 그 정도 발생했으니까 인도가 정말 크게 정말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보시면 알겠죠. 우리나라가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 잘했다는 것일 그렇죠. 수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령별 사망률 좀 글자가 잘 안 보이겠지만 보시면 80세 이상은
확진되면 18%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고령,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5명 걸리면 1명이 돌아가실 정도로 위험하고 또 연령 보면 60대 이상의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방접종 열심히 맞추고 있는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예요? 어르신들 60대 이상을 접종하는 주된 이유가 적어도 60대 이상이 95%가 돌아가셨으니까 저 연령대가 접종을 정말 잘해주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그분들 중에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연령대만 어떻게 열심히 맞추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내에 코로나로 걸려 사망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번 6월 달에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잘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